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내년에 2배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제2의 리비안 터트릴 수 있을 만한 최저점 저평가 대장주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정말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18,600명이고요. 2만 명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을 많이 찍어드리고 있고요. 이 영상들로 수익 내시고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리고 저희 댓글까지만 꼭 달아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요.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좀 급등이 크게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2배라는 거는 1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는 거고, 그 종목이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이전에 설명드릴 거는, 제가 항상 금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 방향성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 방향성을 잡으려면은 일단은 첫 번째가 대한민국의 금통위가 결론이 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통위가 11월 25일 결론이 났고요. 금리 인상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발표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나온 얘기가 뭐가 있냐 한다면은 내년 1월에도 금통위가 있습니다. 금통위에도 금리 인상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최근에 말씀드렸던 파월 의장의 의사록 발표에 따라서 의사록 발표에서는 좀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좀 앞당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국내 시장에 좀 금리의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 인상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시장에 며칠 정도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상방으로 가는 게 맞다. 이미 개인적으로 저는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선반영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악재에 대한 금리 인상이 일어나면은 시장이 흔들리고 수급이 부족하고 그럼 지수가 빠지고 하락하겠다라는 그 심리에 대한 영향이 이미 저는 선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2021년 6월부터 테이퍼링 발표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다들 알고 있었어요.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하고요. 많이 밀려도 최근 저점 이상은 밀리지 않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걱정하지 않고 충분히 2022년에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것도 뭐 2배 이상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배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전 여러분들한테 없는 얘기 안 하고요. 허황된 얘기 안 합니다. 정말 사실적으로 가능할 만한 기업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뭐 3년 뒤에 4년 뒤에 5년 뒤에가 아닙니다. 내년에 충분히 상승 가능한 기업이니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위한 조건이 되는 종목이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이 신규 상장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쿠팡이라는 기업이 있었고요. 쿠팡 관련된 기업들이 뭐 100% 이상씩 단기간에 대부분 급등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뭐 있냐면은 리비안이라고 있습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상장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100% 이상씩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에도 당연히 상장 예정인 또 기대가 되는 기업이 있겠죠. 그 관련된 지분 투자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 그 첫 번째가 야놀자입니다. 야놀자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놀자가 왜 미국 상장이나 해외 상장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손정희의 투자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야놀자 국내 해외 상장 저울질, 사실상 원래 국내 상장할지 해외 상장할지 잘 몰랐어요.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손정희가 1조 원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떴습니다. 쭉 보면은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야놀자에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흔히 알고 있는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는 손정희 돈 100%가 아닙니다. 여기 안에 비전 펀드에 들어가는 돈은 비전 펀드 1, 2가 있는데 처음 받았던 돈이 쿠팡이죠. 쿠팡이
약 3조라는 돈을 비전 펀드에서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비전 펀드 안에 지분 한 30% 정도가 손정희 돈이고요. 나머지는 뭐 아랍에미리트 국부 펀드라든가 여러 돈들이 모여서 이제 비전 펀드가 형성이 됐다. 그러니까 이 압박을 넣는 사람이 손정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각국의 중요층들이 사실상 상장에 대해서 압박을 넣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조 원을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국내 상장은 절대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실제로 야놀자가 만약에 국내에 상장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시가총액 큰 여행사라든가 여행 관련된 기업 봤을 때 5조 이상 또는 몇 조 이상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하나투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나투어라는 기업의 시가총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름의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메이저 기업이거든요. 이제 1조입니다. 이제 1조고 최고치를 찍었을 때가 얼마냐면은 최고치를 찍었을 때가 그나마 한 1조 2천억, 1조 3천억이에요. 그 뭔 소리냐? 이거는 전체 시가총액을 의미를 하는 거고 만약에 손정희가 야놀자에다가 1조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은 상장을 해서 시가총액이 하나투어가 1조니까 뭐 1조에 상장한다 생각합시다. 그럼 본전도 못 건진다는 거야. 상장을 해도 1조에 상장을 해버리면.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만약에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무조건 해외 상장에 두고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쿠팡도 만약에 국내 상장했으면 잘 나와야 3조, 4조였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상장 시켰으면 소프트뱅크 본전도 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야놀자도 만약에 손정희 회장이 투자를 한다면 절대로 국내 상장을 시킬 일이 없다. 무조건 왜? 상장시키면 무조건 100% 손해다. 손정희가. 솔직히 말해서 1조 찍었으면 1조는 먹고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는 수익 내야 되는데 1조 찍고 뭐 500억 먹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럼 차라리 투자 안 했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벤처 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야놀자는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그룹 산하 비전 펀드와 투자 유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야놀자는 쿠팡, 아유노 미디어, 리디의 비전 펀드 투자 지원을 받는 국내 네 번째 기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쿠팡 나왔죠. 매출 같은 경우에는 43% 늘어나가지고 이번 코로나 영향 많이 받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벽 배송을 이번에 코로나 때 많이 썼습니다. 영업이익은 161억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쿠팡은 상장할 때 적자였습니다. 근데 이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숙박 레저 예약에 더불어서 179개국 2만 6천여 회원사를 둔 클라우드 기반 객실 예약 관리 시스템 분야의 성장이다라는 부분이죠. 결국에는 이 손정희 회장이 투자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다 플랫폼 기업이에요. 사실상 자체 이런 기술력이나 자체 제품이 아니라 그 제품들을 끌고 와서 판매하거나 끌고 와서 쓸 수 있는 플랫폼 기업들에 손정희 회장이 투자를 좀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쿠팡에 상장한 거고 야놀자에도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손정희가 2조 원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2조 원을 쌌어요. 그래서 야놀자가 그 돈을 어디다 쓰고 있냐라고 확인해 보니까 손정희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끄는 비전 펀드에서 약 2조를 투자했습니다. 아까 1조도 본전 찾기 힘들다고 했죠. 하나투어가 지금 최고점 찍었을 때가 1조 2천억이다. 그러면은 지금 아무리 잘 나가야 상장하면 1조인데 지금 2조를 투자했죠. 본전 건질 수 있어요? 못 건진다고. 국내 상장하면 무조건 야놀자는 해외 상장으로 넘어가는 게 팩트라는 거예요. 스펙 합병이든 뭐든 어쨌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7월에 투자받은 2조 그래서 야놀자가 막강한 자본력을 토대로 양적, 질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투자하냐? 인공지능 AI와 빅데이터 기술 역량 강화에 지금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지금 10조입니다. 대한민국 상장에서는 10조 절대 못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상장하고 그다음에 소프트뱅크에 2조 원 투자 받다 보니까 그 힘으로 10조까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야놀자의 자회사 야놀자 클라우드를 통해서 AI 기술 기업 데이브의 인수 작업을 사실상 완료를 했고요. 데이브의 기존 주주와 재무적 투자자의 보유한 구조를 인수하는 유상증자에도 참여해서 과반 이상의 경영권 지분 확보를 끝냈습니다. 그럼 이거를 뭐 어디다 쓰냐라고 한다면 연구개발과 테크 기업 투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객실 관리 솔루션 업체인 이지테크노시스와 호텔 솔루션 기업 산하정보 기술을 인수해서 계열사로 편입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래서 야놀자 클라우드가 지금 야놀자에서 AI로 정말 이 객실 관리하고 호텔 관리하고 모든 것
좀 인공지능으로 그 사람한테 맞춤 뭐 여행이라든가 그 사람한테 맞춤 뭔가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술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기술 기반 맞춤형 광고. 그 사람이 뭘 원하나, 그 사람이 어떤 류의 여행을 원하는지, 어떤 류의 숙소를 원하는지 AI로 분석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춤형 상품 추천 서비스, 여행, 뭐 아니면은 뭐 호텔,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활동들, 뭐 레저 활동, 호텔 관리 서비스 이 모든 거를 AI로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입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야놀자는 지난달 국내 1세대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인터파크도 인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인터파크를 인수를 하면서 이 여행에 대한 시장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놀자 이 손정이 2조 원을 가지고 와서 돈을 열심히 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지금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나가야 돼요. 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인터파크를 누가 야놀자가 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파크를 누가 사냐 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엔 야놀자가 인수를 했습니다. 쭉 보시면 어, 야놀자는 국내에서 모텔 숙박 중개업으로 시작을 해서 종합 여가 플랫폼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손정희가 제가 플랫폼 기업에 관심 많다고 했죠. 작년부터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B2B 사업에서도 성과를 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시작으로 하늘길이 열리자 이제는 B2C 해외여행 수요를 잡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뭐 괌이라든가 사이판이라든가 지금 다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뭐 태국이라든가 다 지금 넘어가고 있죠. 미국도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 여행도 다니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유럽 여행을 간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행을 충분히 갈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여행에 관련된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 2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고 소프트뱅크는 야놀자 지분 20% 이상을 확보한 2대 주주에 오르게 됐습니다. 사실상 기업 가치가 10조니까 2조면은 한 20%쯤 되겠죠. 그래서 투자금 유치를 통해서 그 돈으로 지금 열심히 쓰고 다니면서 기업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놀자 클라우드를 출범을 시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열심히 진행 중이다. 그래서 싱가포르, 필리핀 등 해외 여러 등지에 거점 오피스를 두고 해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클라우드 통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맞춤 여행 추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파크를 이번에 그 돈을 가지고 또 인수를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숙박을 넘어서 여가로 사업을 넓혀왔지만 그동안 B2C의 사업은 국내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가 인터파크로 이제 늘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야놀자는 B2B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실적을 견인을 했고 2019년 10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사실상 매출 성장률이 좀 낮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는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걸 한 방을 줄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방을 줄게 인터파크를 인수를 해서 좀 크게 B2C 영역까지 확대를 해나가면서 좀 플랫폼 성장을 도모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상장 관련해서는 뭐 결정된 바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항상 얘기했죠. 소프트뱅크 손정희는 투자하고 나서 미국을 상장시키지 않은 기업이 없습니다. 무조건 상장을 해야 적어도 본전은 뽑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안올자는 건너가면은 안 되는 이미 요단강이라면 안 되죠. 이미 건너간 상태다. 이미 배수의 진을 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야놀자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아무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M&A로 몸집 불린 야놀자 KPMG와 손잡고 미국 상장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수 1,500명이고요. 열심히 투자를 해서 뭐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돈도 투자 받았고 투자금이 총 뭐 2조 원이 넘어간다. 뭐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뭐 손정희 비전 펀드 돈이죠. 야놀자가 최근 글로벌 회계 컨설팅 기업 KPMG와 손을 잡고 해외 진출 컨설팅에 돌입을 했습니다. 상장 감사 절차에 돌입해 기업 가치 평가를 받고 미국 증시 상장의 속도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상 미국에 상장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 맞는 이 뭐 재무제표라든가 아니면 미국에 맞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KPMG와 같은 우리 회계를 컨설팅해주고 상장을 컨설팅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돈이 있어야 되고 또 뒤에서 밀어주는 이런 비전 펀드 같은 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추가 투자자가 계속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야놀자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최근에 미국 다우지수와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 500 지수가 하루가 다르게 신고점을 경신하는 등 시장 분위기 좋다. 이게 최근이 아닙니다. 이 이슈 보시면은 10월 28일이에요. 약 한 지금 좀 꺾이고 있는 게 한 며칠 전이에요. 한 달 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미국 KPMG를 통해 상장 준비에 나선 만큼 기존 계획 2023년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 그게 내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 평가제 통장 현금 흐름을 통해 내재된 수익을 평가하는 소득 접근법과 유사한 비즈니스 플랫폼과 비교 평가하는 시장 접근법, 재상산 또는 비용 가치 지표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비용 접근법 등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야놀자와 같이 신성장 동력을 꾸준히 마련하는 기업의 경우 수익성 지표뿐만 아니라 물류와 기술 등 인프라 투자 비중, 매출 지표를 참고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설명을 해가지고 참고를 해가지고 지금의 기존에 있는 기업들 중에 어느 기업이 야놀자랑 비슷할까에 대해서 알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상장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은 최근에 아시겠지 카카오페이라든가 빠꾸 먹었죠. 그런 것처럼 빠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행 플랫폼에서 종합 영어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있고 ICT, 빅데이터, AI 기술을 쌓고 있고 그래서 에어비앤비라든가 부킹닷컴 같은 이 기존에 해외에서 상당히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과 좀 맞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놀자 아까 인터파크 사업부를 인수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B2C에서도 이미 진출을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놀자는 미국 상장을 2023년보다 조금 더 빠른 2022년도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그게 언제다? 내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은 야놀자가 상장을 하는구나. 그럼 야놀자 상장에 따라서 우리가 관련 기업들을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상 야놀자에 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라 거기 안에 뭐 포함되어 있는 기업 물론 자회사면 좋겠지만 자회사는 없고요. 지분 투자한 기업들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SBI 인베스트먼트란 기업이고요. 160억 정도를 투자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주 IB 투자라는 기업이 있고요. 이 기업이 200억 정도를 투자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몽집이 큰 기업이에요. 하나투자증권입니다. 이 기업이 300억 정도를 투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SBI 인베스트먼트, 아주 IB 투자, 하나투자증권, 야놀자에 지분을 투자해 놓은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를 보시면은 SBI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쿠팡이 상장할 때 한때 주가 상승이 크게 나왔었고 이때 이제 야놀자 상장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기간 조정이나 주가 조정 나와주면서 좀 긍정적으로 나쁘지 않은 구간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가총액 같은 게 높지 않습니다. 시가총액도 근데 2,800억 정도고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조정 많이 받았냐? 아주아이비 투자는 크래프톤 이슈까지 같이 엮였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더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도 더 깊게 받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년에 또 상장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건 국내 상장이고요. 국내 상장임에도 몇 조 이상의 기업 가치가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바로 마켓컬리라는 기업이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새벽 배송 관련된 이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아까 내가 야놀자 얘기하면서 잠깐 새벽 배송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헷갈렸나 봐요. 사실 헷갈린 건 이해하시고 어느 정도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헷갈렸는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 마켓컬리도 원래 아시겠지만 미국 상장한다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마켓컬리랑 거의 뭐 쿠팡이랑 길이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마켓컬리도 미국 상장 간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포기했습니다. 이거는 100% 포기를 했고요. 왜 포기했냐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일단 투자사 자체가 대단한 투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기 쉽지 않죠. 돈이 없으니까. 마켓컬리 미국 상장 포기를 했다. 중국 스타트업 폭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는 건데 나스닥 상장을 외치던 마켓컬리가 국내 상장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비용도 많고 상대적으로 까다롭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다면은 마켓컬리가 최근 한국 증시에 상장 추진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그 이유는 미국으로 못 갔기 때문에 돌려 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마켓컬리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의 신선식품 배달 스타트업인 미스프레시와 딩동 마이차이가 미국 증시에서 기업 공개를 했는데 식료품 배달을 둘러싼 중국 시장의 치열한 경쟁에 생각보다 가치가 높게 평가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13달러 공모가를 정하고 2억 3천만 달러를 조달했지만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고 현재 8달러 수준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상대적인 이 뭔가 특출난 기업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쿠팡 상장으로 고무되어 있던 마켓컬리가 동종업계 중국 업체인 딩동마이차의 미스프레시가 망하는 걸 보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자문사에 한때 문의가 끊이지 않았던 미국 스페가병이라든가 나스닥 상장 기업들도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상장 절차가 까다로운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국제 회계 기준인 IFRS를 도입한 국내와 달리 미국에서는 USGAAP, 미국 채택 회계 기준이라는 독자적인 회계 기준이 있다 보니까 재무제표를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던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뭐 감가상각비를 추가하니 추가 안 하니 뭐 어떤 지표를 뭐 평가를 할 때 이걸 추가하니 안 하니 이런 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까다로운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 USGAAP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는 국내 기준과 부딪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돈도 많아야 되고 시간도 많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면은 과정이 복잡하고 돈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기존의 투자자를 제외하고는 신규 투자자가 뭔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흔히 고래 투자자라고 하죠. 돈이 엄청 많은 손정이 같은 그런 투자자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켓컬리는 미국 상장을 포기를 하고 국내 상장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내년 상반기입니다. 2022년도 상장을 추진하고 있고요. 나스닥 대신 코스피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제를 좀 깨달은 거죠. 운영업체 컬리가 6번째 상장 전 지분 투자를 단행하고 있고요. 기술을 개발하고 인프라 스트럭처를 투자하기 위해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미국에 상장했으면은 야놀자처럼 뭐 10조 뭐 아니면 더 많이 평가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부족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컬리는 2,254억 원 규모의 프리 IPO를 완료를 했고 뭐 대한통운, 뭐 밀레니엄 매니지먼트 등등 해서 돈을 좀 투자를 받았다. 누가 봐도 뭐 그렇게 막 큰 손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뭔가 전 세계를 쥐고 흔드는. 그래서 샛별 배송 지원되지 않는 지역에 택배 배송을 담당하며 컬리와 협업 관계를 이어온 게 CJ 대한통운이었고 그래서 투자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유망한 물류 신기술과 스타트업 플랫폼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자의 일환이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자가 점점 커지고 있죠. 네, 영업이익 적자 늘고 매출 늘고 있다. 이게 이제 정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벌어도 그 번 걸 싹 다 투자하는 겁니다. 쿠팡처럼.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밀린 매니지먼트는 약 운용사 규모만 59조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 자산 운용사고 이번 유치 자금을 기술개발 관련 투자에 적극 사용할 방침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고래의 기준은 뭐 돈을 얼마 있냐가 아니에요. 돈을 그래서 얼마를 넣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를 넣냐. 뭐 천억을 넣니, 2천억을 넣니, 또는 1조를 넣니, 3조를 넣니 이런 고래가 와줘야 되는 거지. 내가 돈이 뭐 2천조가 있더라도 내가 100억밖에 투자 안 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 이건 솔직히 말하면은 100만 원 있는 사람이 만 원짜리 한번 사보는 거예요. 한 주 정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래가 좀 들어와줘야 기업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 모델과 국내 시장 여건을 감안해서 국내 상장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올 상반기까지는 미국 상장을 검토했으나 실패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를 합쳐 4곳 정도를 선정을 해서 아마 내년쯤 상반기에 상장을 한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확정이 났습니다. 어떻게? 마켓컬리 내년 1월 상장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시총 5조에서 7조 전망입니다. 시총 정말 크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 상장했다면 이거에 공 하나가 더 붙었을 수도 있고 뭐 3배, 4배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쉽겠지만 이 정도를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상장 신청서를 한국거래소 제출을 하고요. 상장 시기는 4월에서 5월쯤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원래는 7월까지만 해도 2조였는데 지금 뭐 4조, 7조. 미리 투자한 기업들은 사실상 이미 2조만 해도 엄청난 가치인데 2조에서 또 2배 뛴 거예요. 4~5배 이상 아마 이익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 기존 투자자들은. 그래서 대여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컬리는 7조 원대 중반까지도 받고 있다는 건데 현실적인 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롯데케미칼,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뭐 CJ 대한통운 얘네가 투자를 했는데 얘네를 넘어섰습니다. 자존심 좀 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다. 김슬아 대표가 약 6.6%고요. 외국계 주요 주주들을 합치면 20% 정도로 공동 의결권을 행사하고 일정 기간 제3자에게도 매각하지 못하는 협약을 맺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쯤 해가지고 상장 준비를 하고 있고요. SK 네트워크스도 지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스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 등등해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년에 상장할 가능성이 이미 거의 확정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마켓컬리에 대해서 관련주를 찾을 필요가 있는데, 방금 전에 제가 기사를 보면서 하나 나왔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게 SK 네트워크스라는 기업이 나왔습니다. 마켓컬리에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라고 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쿠팡처럼 이제 지분도 중요하지만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중요하거든요. 흥국 F&B입니다. 마켓컬리에서 식음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팔고 있는 기업이에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KC피드 유정란을 마켓컬리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고,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켓컬리에 어느 정도 투자가 들어가 있는 기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이제 쿠팡 파동이 있을 때 그래도 엄청난 상승은 아니지만 나름의 좀 주가 상승이나 급등이 만들었던 적이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저점을 다 찍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진짜 대장주는 흥국 F&B 아니면 KC피드라 생각합니다. 이때 상승이 쿠팡이랑 같이 야놀자 때문에 야놀자랜다. 마켓컬리 때문에 이슈가 엮였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시간 조정, 기간 조정을 조금 가지면서 좀 주가의 가격이 어느 내려와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KC피드 같은 경우에는 한번 뛸 때 얼마 뛰었냐? 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주가가 센 건 KC피드예요. 왜냐면은 시가총액이 작거든요.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돼요. 그래서 움직일 땐 제일 세게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켓컬리 관련주도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케이, 이 종목들 내년에 급등이 나올 만한 거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무료로 좀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 이슈,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테마주, 매매법, 강의도 무료로 좀 정리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김동석 대표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어플입니다. 이거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여러분 각 스마트폰 안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나는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 스마트폰 안에 아이폰, 갤럭시 안에 앱스토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셔서 스마트폰 내에서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이 어플 터치 하시고요. 들어가시면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이 어플을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당일 리얼 추천주가 이제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시황이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랑 그 다음에 강의 자료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싹 다 무료니까 들어와서 다 받아가시면 됩니다. 리얼 추천주는 이미 26일 추천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종목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수익률이 어땠냐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3% 이상 백산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뿐만 아니라 23일 추천주 현대차 눌림목 나왔지만 충분히 우상향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태고 24일 추천주입니다. 성신량에도 반등세,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실제로 22일 추천주 SNS텍 4%, 5%, 6% 이상 급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종목들이 좋습니다. 실제로 종목들 보시면은 YJ 게임즈 1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0월 추천주도 10월달 승률 80%, 15%, 23%, 52%, 29%, 44% 등등
수익률이 괜찮았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 관심 가지고 무료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시황도 극비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 전에 올려드렸고요.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보면은 다른 뉴스 볼 필요가 없고요. 연구소 극비 자료에서는 테마주나 아니면은 이제 기술적 분석 아니면은 기본적 분석 다 자료를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테마주가 올라갔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자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올라가고요. 실제로 테마주도 매일매일 올라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뒤로 넘어가면은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무료로 다 알려드리니까요. 자료 싹 다 무료로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 어플입니다. 무료로 꼭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으니까요. 구독자 2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요. 오늘 영상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